까지 먼저 질문 받고 연속은 이따가 진도 추가적으로 더 나가면서 오늘은 그 뒷것까지 좀 나가고 싶어요. 일단 함수 극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60번. 62번. 69번. 64번. 또 79랑 83. 또 90. 94. 또? 100. 또? 3. 끝. 113번. 자, 까지에 대해서 해보죠. 자, 6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fx라는 게 먼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슝 있는 건데 여기가 동그라미고요. 대신 점은 여기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fx. y는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1과 1, 1과 2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점, 동그라미 점, 동그라미 점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를 계속 제시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혼란스러울 테니까. 그쵸?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쪽에서 오는 게 똑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이게 엇나가면 엇갈리면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기억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gx 이게 존재하냐는 건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는 건데 g가 얘잖아. 그치? g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과 우극한 어때요? 같아요? 다르죠? 좌우가 같지 않다. 그래서 없다는 거죠. 기억은 땡, 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우극한 한번 각각 볼게요. 좌극한 얘는 합성함수라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fgx. fgx. 마이너스 1의 좌극한, g에다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이때 y값 얼마예요? 2죠. 얘는 f입니다. f2는 얼마예요? 여기가 다 2잖아. 그래서 f2는 그냥 1이에요. 여기가 1 있고 여기 2 있을 거 아니야, 맞지? f2는 2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여기로 갔을 때 그 y좌표가 얼마야? 1이죠. f1은 얼마예요? 2. 1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좌극한, 우극한을 일일이 확인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디귿.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과 마찬가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에 대해서 gfx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얼마예요? 1이라 했죠. 잠깐 미안해요. 지금 대관하는 건 f의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도착하는 0, 맞죠? 0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얘가 좌우가 다르지. 그래서 얘의 좌극한, 우극한도 확인해줘야 돼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여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얘는 0이 아니라 한 0.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G에다가 0.1 정도를 대입하는 거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얼마야?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쉽게 말해서 0에 0.1이라고 썼는데 이게 0의 우극한이라는 이야기예요. 대략 0.1 이라는 거고, 그래서 0의 우극한을 생각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우리가 여기 좌극한을 안 썼네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이 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한 0.1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G에 0이라는 게 아니라 0의 좌극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G에서 0의 좌극한은 얼마예요? 1이죠. 둘이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신경을 안 쓰고 대입했는데 여기는 왜 굳이 신경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얘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얘는 좌우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가 일일이 얘가 실제로 fx가 0인지 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0의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입한 값이 또 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0인지 0.1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해 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차이가 있다. (62번) 이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어려워요. 잘 틀립니다. 잘 틀리는 주제라 한번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래요. 그렇대. 근데 웬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가 2랍니다. 이게 이상하지. 이게 이상해요. 무한대에서 뭘 빼면 2가 돼? 무한대에서 빼서 2가 되는 건 무한대뿐이에요. 근데 그럼 g에 대한 힌트를 내가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 여기서 좀 희한한 아이디어를 씁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뭐냐면 자주 나와서 잘 봐주세요. fx를 묶습니다. 묶으면 얘 무한대랑 곱하기 하는 거죠. 무한대랑 곱해서 2가 된다는 거야. 그치? 봐봐. 무한대랑 1이랑 곱하면 뭐야? 무한대죠. 무한대랑 2랑 곱해도 무한대고 무한대랑 3이랑 곱해도 무한대지. 무한대 곱하기 c는 당연히 무한대요.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야? 이것도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다가 뭘 곱해야지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냐? 0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0이 아니면 2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1-f분의 g가 0이다.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f분의 g가 0이라는 거라 f분의 g가 얼마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f분의 g가 1로 간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2f-3g 분의 f 더하기 g라는 것을 f로 나누기를 진행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3f분의 g 분의 1 더하기 f분의 g 이렇게 쓸 수 있고요. f분의 g가 얼마야? 방금 1이라 했잖아. 그래서 2-3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요 아이디어. 이게 좀 어렵습니다.
64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제곱분의 fx 빼기 2x제곱인데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x제곱분의 fx 빼기 2가 얼마야? 0이래. 아 그럼 얘가 얼마야? 2라는 거죠. 그럼 난 얘를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분에 OFX 더하기 X가 됐을 때 얘를 뭐 할 생각해야 돼? 등장시키는 거예요. 등장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X제곱으로 나누기라. 그런 거죠. 그럼 이게 X제곱분의 2FX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의 X제곱 OFX 더하기 X분의 1인데 X에 무한대 대입하면 얘랑 얘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돼요? 그냥 다 0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되죠. 답은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냐면 실제로 다항함수란 말이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객관식도 많이 나오니까 이 x제곱분의 fx 빼기 2가 0이라는 게 fx가 2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치? 그럼 최고차항 누가야? 얘가 최고차항이죠. 그래서 걔네들 개수만 비교해도 됩니다. 맞아요? 개수만 비교해도 된다. 또는 그냥 굳이 이걸로 보지 않더라도 얘만 봤어. 얘 지금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치?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0이 떴대. 이게 무슨 말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어떻게 0이 나와? 분자가 차수가 작은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얘도 x제곱이고 얘도 x제곱인데 어떻게 차수가 작아? 그럴 수 있어? fx가 뭐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형태면 얘랑 얘가 빼져서 1차가 되거든. 그쵸? 그래서 차수가 달라지는 거야. 차수가 똑같았는데 달라진다는 건 소거된 애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단 서술형에서 그렇게 풀면 틀려요. 서술형이 아닌 학교들이,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런 거 잘 안 내는 학교들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이게 차수가 다르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차수가 다름. 그래서 fx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 개수의 b만 하면 되죠. (69번) 이거는 예시를 들어봐야 됩니다.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로 더해서 만든 얘도 존재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원래 뭐냐면 존재하는 애들끼리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존재합니다. 나누기 할 때만 주의하면 돼요. 나누기 할 때는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존재해요. 단 뒤에 있는 애가 0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애들끼리 연산해서 존재하지 않냐라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건 내가 아는 성질이야. 이거 그냥 성질입니다. 이건 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형태가 아니지. 내가 아는 형태가 아니면 이거 발레 찾는 겁니다. 발레 찾기예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애들끼리 더해서 존재할 수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존재하지 않는 애들끼리 둘이 더한 거야. 근데 극한값이 없대. 극한값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끊어져 있거나 솟구치는 형태잖아. 그 두 개를 더했는데 이제는 존재할 수가 있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fx가 x분의 1이고요. g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둘 더하면 0 되죠. 그래서 존재하게 됩니다. 얘도 발산하죠, 0에서. 얘도 0에서 발산하지. 근데 둘 더하면 뭐야? 그냥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수렴하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생각 못하면요, 이건 외우는 거야. 발레는 어차피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발레는. 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하자. 수학 선생님들 다 안경 썼어, 맞아? 아닌 사람이 있지. 왜? 본 적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경험이야. 발레는 경험에서 나오지,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니은. 그래서 뭐 기억은 틀렸죠. F 더하기 G랑 F-G가 존재해요. 존재하는 애들끼리 뭐 한 거냐면, 존재하는 애들이 두 개 있는데 그걸로 얘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니? 이 물음의 진리는,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얘네 둘 더해서 이거 만들 수 있냐는 거야. 만들 수 있어요? 그치, 둘 더하면 EFX잖아. 그치, 만들 수 있죠. 존재하는 애들끼리 더하는 걸로는 존재해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지. 이거는 성질이에요. 이거는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질이라서. 디귿. fx와 f 곱하기 g가 존재하고 얘가 0이 아니래요. 이게 왜 나왔지? 0이 아니란 말이 왜 나왔지? 리미트 gx라는 게 존재하냐고 물어봤어요. 얘랑 얘로 이거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연산하면 만들어져? 어떻게 연산하면 만들어져요? 둘을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죠. 그렇죠? 나누기 하면 됩니다. 나누기 하면 돼. 근데 나누기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라 했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런 게 안 나오면은 등하셔야 되는데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지. 답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합답형.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리을 뭐라고 했냐면 f가 g보다 작대. 그러면은 리미트 fx도 리미트 gx보다 작아? 라고 물어보는 거고, 아니다.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을은 틀렸어요.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구합니다. 등호가 왜 붙냐고? 아, 사례가 있어요. x분의 1이랑 x분의 2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얘 무한대 대입하면 뭐야? 얘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야? 0. 얘는 똑같아지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크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극한값은 같을 수 있어요. 이어서 79번. 79번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뭘로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t는 마이너스에 무한대, 이렇게 t는 무한대면 되면 되죠. 맞아요?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더하기 t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t.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요. 분모 몇 차세요? 1차죠. 개수 얼마야? 개수 얼마야? 개수 얼마야? 개수 얼마야? 네, 3분의 마이너스. 이걸 또 무리식 나왔으니까 유리화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녕. 무리식 나왔으니까 유리화한다는 게 아니라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유리화하는 거예요. 그때 유리화하는 거지 무작정 다 유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거기 추울 텐데. 알았죠? 무작정 유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우리가 개수 비교하는 거라 했어요. 근데 여기는 개수 비교했을 때 그냥 끝. 맞죠? 이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8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안 바꾸고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건 절대값으로 나오고요. 얘는 뭐라 해야 될까? 절대값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개수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1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거를 잘 인식을 못 한다고 실제로. 알았죠? 그래서 말했다시피 바꿔주는 게 마음 편해요. 맞죠? 원래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안 바꾸더라도 근데 그게 혼란스럽다고. 절대값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개념인데 그게 혼란스러우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8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알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주어진 식도 t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바꾼다면 루트 f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f 마이너스 t분의 3f 마이너스 t죠. 난 얘를 알잖아. 그치? 얘를 알면 뭐로 나눠줘야 돼요? 마이너스 t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t 분의 루트 f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t 분의 f 마이너스 t 분의 마이너스 t 분의 3f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루트에 들어갈 때 뭐가 되냐면 들어가면서 제곱이 돼요. 루트에 들어가면 제곱 되잖아. 그치? 3은 루트 9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마이너스 여기 2차분의 2차죠. 맞아요? 그래서 개수에 비하면 1이고요. 얘는 아까 전에 얼마를 했어요? 알파를 했죠. 얘는 어떻게 돼요? 3알파가 됩니다. 자, 그게 문제에서 얼마? 4라고 말했고요. 즉 3알파는 4알파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알파라는 값이 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정리할 수 있죠. 자, 90번. fx가 뭐라고 써있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써있죠. 맞아요? 그렇게 써있지 않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에 f가 얘잖아, 그치? 얘가 fx 하면 여기다 n분의 3 더하기 1을 대입했어요. n분의 3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제곱의 제곱입니다. 자, 얘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합차공식 아니니? 제곱 빼기 제곱 맞지? 제곱 빼기 제곱 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 곱하기 앞에 거랑 뒤에 거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합차공식이니까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곱하기 n분의 3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n제곱분의 9 약분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3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9 16 곱하기 9 144 진짜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겁니다. 뭐 현란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뭐라고? 아 그냥 지금 여기 f에다가 n분의 3 더하기 1 대입해달라며 여기 x 대신에 n분의 3 더하기 1 넣은 거예요. n분의 3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 그리고 얘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면 n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앞에 거랑 뒤에 거 빼면 n분의 3 괄호의 제곱은 원래 밖에 있는 거죠.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다섯 문제. 자, 4를 대입했어요. 분모에 4 대입하면 얼마야? 그냥 뭐 4a 더하기 b죠. 분자에 4 대입하면 얼마예요? 0? 잠깐 분자가 0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나와? 이게 말이 돼? 얘가 0이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나와? 0이 나와야지. 아, 분모도 0이다. 그렇죠? 대입을 통해 우리가 이걸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대입해서 0이라는 건 우리한테 뭔 정보를 줘? 이런 식 구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대입해서 0인 거면 그냥 x 빼기 4예요. 그렇죠? 이게 4 대입해서 0이란 말의 의미잖아. 그치? 4 대입하면 0이잖아. 분해. 그럼 얘가 무리식이고 얘가 x-4니까 뭐가 돼야 돼? 0분의 0꼴이니까. 맞죠? 이게 0분의 0꼴이잖아. 그치? 0분의 0꼴은 뭐가 되어야 해? 인수분해에서 약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인수분해가 안 돼? 근호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준다? 합차공식을 써줘야겠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 4 루트 9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x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럼 얘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16 곱하기 9 더하기 x제곱 에서 25x제곱을 뺀 거 나누기 a의 x-4 곱하기 4 루트 9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x 계산하면 얘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9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6이라서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한 줄 더 쓰고 하면 되죠. 난 귀찮으니까 생략할게. 그럼 약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약분하고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4 대입하면 5, 20, 40분의 마이너스 9 곱하기 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a분의 9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a가 얼마예요? 숫자가 요상하죠? a가 뭐지? a가 10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럼 b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b는 마이너스 4a잖아, 그치? 10분의 마이너스 36. 얘랑 얘를 뭐 해달래? 더해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27. 이게 답이 됩니다. 대입해서 0이면 인수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인수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 자, 101번.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식이래요. 그러니까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죠. 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4분의 fx. 가 9래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f에다 4를 대입하면 0이라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내가 말했지. 4 대입해서 0이라는 건 뭐라고? 4 대입해서 진짜 여기다 4 대입해서 0이다. 이런 거 쓸 생각하지 마. 그럼 느려져요. 좀 더 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x 빼기 4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k라고 쓰는 거지. 이 형태보다 이런 형태에 더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분하고 대입하면 9다. 아, 뭐야, k는 5네. 그래서 fx가 뭐예요? x-4, x 플러스 5가 됩니다. x제곱 더하기 x-20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대입해서 0이어서 인수 가지는 걸 이걸 인수정리라고 수학 상에서 했습니다. 되게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고3들 수업하는데 그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못해가지고 아직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3들도 아직까지 요거 힘들어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어차피 계속 써먹을 거니까 편해질 거라는 거죠. 어려운 주제는 아니잖아. 그치?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x-2분의 fx 더하기 2는 뭐냐면 fx 더하기 2는 여기 x에다가 x 더하기 2 대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x-2 곱하기 x 플러스 7이죠. 약분하고 2 대입하면 9.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인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fx 더하기 2도 한결 쉬워요.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거에다 대입해서 전개하는 것보다 낫다고. 익숙해집시다. (108) 108 108 안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gx분의 fx래요. 자, 뭔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f랑 g를 주지 않고 그 범위,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을 알려줬단 말이야. 내가 배운 것 중에 얘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대수관계라고 말을 해주고 푸는 거지만 추후에 이런 형태가 나올 때 마찬가지야. 내가 아는 것 중에 저렇게 부등식으로 한 거는 거의 하나밖에 없어. 샌드위치 정리.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를 떠올려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이런 부등식 관련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야. 내가 배운 걸로 문제를 풀겠지. 근데 이렇게 어떤 F랑 G가 뭐랑 뭐 사이에 있다라는 걸로 문제 푸는 거는 미적분까지 합쳐서도 샌드위치 정리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문제에서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라고 써있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분의 fx도 당연히 뭐겠어요? 얘네 주위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2가 될 거라고. 눈 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뭐 해야 돼요? 이것처럼 어떤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식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걸 덩어리째 알려줬잖아? 그럼 이 덩어리를 뭐 할 생각해야 된다? 등장 시켜야 됩니다. 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 곱하기 g 분의 f의 제곱 더하기 2 g의 제곱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다? g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g로 나눠봤자 f가 나오지 g분의 f가 안 나오거든. 그쵸? 그래서 g 제곱으로 나누기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럼 g분의 f분의 g제곱으로 나눠서 g제곱분의 f제곱 더하기 2가 되죠. g분의 f가 얼마래? 마이너스 2분의 제곱하면 4 더하기 2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연습해야 돼요. 활용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일단 좌표는 쓰자. 좌표는 쓰고 보자. 좌표를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연습해야 됩니다. 뭐를?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활용품 문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안 되면요, 그건 연습해야 돼. 본인이 모르는 어떠한 개념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거는 수학 2랑 관련 있는 개념이 아니야. 다 수학 상하원까지 가는 그 개념 때문에 모르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자, 110번부터 볼게요. 활용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가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y는 루트 2x-2. 문제에서 여기 3,2를 찍었습니다. 그렇대요. 자, 근데 이 p라는 애가 x, y라고 써있죠. 써있어요. 이미 써있다고, 맞지? p, x, y라고 썼잖아.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건 여기 좌표가 p, 뭔 소리 하는 거야? x, 0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쪽으로 내렸잖아. 그치? 가로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로선 의미하는 게 뭐야? 그쵸? y좌표가 같다는 거예요. 세로선이 의미하는 건
그쵸. x좌표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로선 걷고 여기서 가로선 걷잖아. 그럼 얘는 x, 2라고 쓰고 보는 겁니다. 쓰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해요. 뭐 AQ 길이를 구하래. AQ 여기가 Q잖아. AQ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X 길이 빼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그치? 그럼 얼마야? X 빼기 3. PQ는 뭐예요? 세로의 길이잖아. 그치? 세로의 길이 Y 길이 빼는 거예요. Y 길이 빼면 Y 빼기 2지. 잠깐만. 근데 이러면은 얘랑 문자가 다르잖아. 그치? 미안해요. 문자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 Y는 뭐라고 써 있어? 루트 2x-1을 씁니다. 끝났어요. 이제 50%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pq분의 aq라서 루트 2x-2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3이야. 자, 극한이니까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은 뭐예요? 루트 4 빼기 2분의 0. 0분의 0이죠. 0분의 0이면 어떻게 해?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는데 또 무리식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유리화를 해야겠다. 유리화하면 루트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3 곱하기 그냥 바로 쓸게요. 루트 2x 마이너스 2 더하기 2라고 맞죠? 자, 얘 제곱하면 얼마야? 2x 마이너스 2 빼기 4하면 2x 빼기 6이죠. 그래서 공간이 좀 모자라요. 2의 x-3분의 x-3 곱하기 루트 2x-2 더하기 2가 됩니다. 약분하고 대입하면 2분의 2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말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좌표 쓰고서는 그 다음에 뭐 했어? 길이 구하래. 길이 구하는 거라서 가로선 길이는 x 길이 뺀 거, 세로선 길이는 y 길이 뺀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것만 해도 웬만한 극한 문제 다 풀어요. 웬만한 건 다 풉니다. 물론 안 되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걔는 이미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113번처럼 113번도 사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이 가늠을 못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했던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워도 되겠죠? 공간이 좀 필요해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어떻게 그렸냐?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x제곱이야? 2분의 1 x제곱을 기준으로 점을 찍었대요. 2분의 1 x제곱 위에 있다면 맞지? 그럼 좌표를 일단 쓰고 보자니까. 여기 좌표 뭐라고 써야 돼?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써야 돼? 써. 진짜 쓰라니까? x, 2분의 1 x제곱이라고 써.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t, 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x는 뭔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 같고 이 t라고 해요. 얘를 기준으로 원을 그렸대. 원. 그러니까 요 두 점,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도록 원을 그렸다 했잖아. 그치? 그거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중심과 점 간의 관계야. 중심과 점 간의 관계. 이거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학 3.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물론 중학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러니까 원이 있고 현이 있다고 하자. 이 현에 수직 이등분, 수직이고 이등분하는 거 이렇게 쑥 긋잖아? 그 안에 반드시 중심이 있어요. 반드시. 알았죠? 오케이? 뭔 말이냐면 이 두 점을 긋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대. 근데 그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P라고 이름이 붙어있죠? O고요. OP의 수직 이등분선의 Y절편이 중심이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현의 수직 이등분선 중심을 지나죠. 근데 저 수직 이등분선 긋고 보니까 Y절편이 중심이래. 그러니까 OP의 수직 이등분선의 Y절편이 중심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OP의 수직 이등분선만 구하면 돼요.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구해요? 수직이고 이등분하면 됩니다. 수직이라는 건 OP와 수직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그쵸? OP의 기울기가 얼마야? OP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치? T분의 2분의 1T, 즉 2분의 T입니다. 근데 그거랑 수직이래.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T분의 2고요. 이등분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등분이라는 건 뭔 말이야? 중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누구? OP의 중점. 뭐예요? 2분의 1T, 4분의 1T 제곱. 기울기와 나왔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분의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4분의 1T 제곱이 되고요.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 0 넣는 거죠. Y는 플러스 1 더하기 4분의 1 T제곱. 야, 왜 아무도 안 말렸어? 이거 2분의 1T. 맞는데? 잘못한 거 아닌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1 더하기 4분의 1 T제곱. 맞구만. 자, 그래서 얘가 FT예요.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라 했죠. P가 원점을 향해 간다는 건 T가 0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계산하면 1. 사실 풀이 자체는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알았죠? 받아들여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실제로 재작년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알았죠? 이 자체가 원래 옛날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러니까 재작년이면 근래죠. 멀지 않은 때잖아. 근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3학년 거 기준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몇 번째라고 말해야 되죠? 미적분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미적분 아니니까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수학2에 나왔던 게 미적분에 활용됐다는 건 미적분에 활용된 건 다시 수학2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둘이 좀 흡사해서 그래. 미적분에 나왔는데 이게 미적분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가 쉬운 아이디어가 아니야. 근데 고난도 문제, 중상급 문제에는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 만한 주제란 거지. 왜?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주제거든. 10분 쉬었다 할게요. 벌써 1시간 지났네요.